2026년 1월 7일 낮 첩이시 유조선 마리나라호의 선교에서 선장은 드디어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 및 수백 피트 아래에 4억 달러짜리 러시아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 일명 블랙홀이 지키고 서서 접근하는 어떤 미국 경비함이라도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45분 동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동 음양 포위망이 이미 그의 수호자를 무력화시켜 그 잠수함을 귀머거리와 장림으로 만든 채 혼란 속에 퇴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120초 후 마리나라호는 철저히 고립된 채 이미 가파니로 패스트로프 강화 중인 미국 해양경비대 전술팀의 전력을 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에서 벌어진 이 대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2025년 12월 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카리브해의 따뜻한 청록색 바다에서 벨라원이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수백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선적하며 물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선원들은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광활한 바다가 최고의 은신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200마일 밖에서 418피트 길이의 레전드급 국가안보 경비함인 USCGC 먼노함이 이미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먼노함을 단순한 배가 아니라 센서로 무장한 떠다니는 요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밀수꾼들의 눈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디지털 목줄을 꽉 쥐고 있기만 하면 됐죠. 벨라원호의 선원들은 결국 겁을 먹고 도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엔진 출력을 높여 15노트의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북이가 매를 따돌리려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들은 몇 주 동안 대서양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전세계 해운 항로의 혼잡한 교통량 속에 섞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현실은 다릅니다. 보잉 PRA 포세이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5,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 승무원들은 AN/APS-154 첨단 감시 레이더를 사용하여 매초 수백 마일의 바다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운용 요원들은 세 가지 특정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첫째, 선박의 프로필과 맞지 않는 속도. 둘째, 표준 항로에서 벗어난 경로. 셋째,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 신호의 부재입니다. 이는 마치 전조등 없이 밤에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벨라 원호는 카리브해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걸려들었습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조치로 선원들은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새로 칠하고 배 이름을 마리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이 외교적 도색 작업이 미국 해양경비대의 조치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보호를 주장함으로써 크렘린궁의 체면을 걸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는 새로운 자산이 굴욕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근처에 있던 유일한 전력인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을 파견했습니다. 마리나라호 선원들은 그들의 블랙홀 수호자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함정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인들과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기술자들이 이미 그 구조 임무를 실패로 가는 편도 티켓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안 경비대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벤져스가 집결하는 것과 같은 해상작전이었습니다. 선두에는 USCGC 멀로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보잉 PAA 포세이돈들이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는 성조기가 또 어떤 것에는 영국 공군 마크가 그려져 있었죠. 이 긴박한 작전은 지속하기 위해 영국은 RFA 타이드 포스를 보냈습니다. 이 거대한 급유함은 이동식 주유소 역할을 하며 연합군이 단 1초도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장의 무기는 모스크바 수뇌부조차 여전히 의아해하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전 세계가 키이우가 돈바스의 참호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정보총국의 기술 천재들은 대서양에서 4차원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해에서 수년간 축적한 시베이비 드론 타격 데이터로 러시아 해군의 행동 패턴을 러시아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구조 잠수함의 위치를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 지점을 정확한 해리 단위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나토 전투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실시간 좌표를 먼로함으로 전송했고 북대서양 전체를 투명한 어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거미줄로 헤엄쳐 들어오는 대원은 누구일까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서류상으로 이 녀석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242피트 길이의 차가운 러시아 강철은 어두운 시면 1000피트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선체는 특수 무반향 타일로 덮여 있습니다. 소나 음파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첨단 고무 가죽이죠. 크렘린 궁에서는 이를 블랙홀이라 부릅니다. 바다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당 4억 달러에 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유령이 미국인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유조선을 보내주게 할 것이라고 모스크바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의 귀여울 정도 아닙니까?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숨어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사냥꾼이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선고가 곧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21분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내부에서 함장은 숨바꼭질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전속 항진 후 타력 주행 기동을 명령하며 전기 모터를 17노트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는 거대한 캐비테이션 항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총소리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고의적인 수중 굉음이죠. 그의 목표는 USCGC 먼노함의 소나를 마비시키고 미국인들이 유조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담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입니다. 잠시 동안 러시아 승무원들은 다시 최상의 포식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심지어 풀사이즈 잠수함의 신호를 모방한 소형 기만기인 음향 유령들을 발사하여 연합군의 스크린을 5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로 뒤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변수가 바다의 계산식을 바꿔놓습니다. 키이우의 첨단 지휘 통제실에서 정보총국 전문가들은 위성으로 전송되는 원시 음향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시간의 러시아 해군 패턴으로 훈련된 그들의 AI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미국 오퍼레이터들이 5개의 잠재적 위협을 보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알고리즘은 그중 4개를 디지털 허상으로 분류해냅니다. 그들은 잡음을 걸러내고 외과 수술 같은 정밀도로 진짜 블랙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냅니다. 링크 16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PA-DEI 포세이돈은 검증된 단 하나의 좌표 세트를 수신합니다. 러시아의 유령들은 무시됩니다. 진짜 목표물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공 높은 곳에서 연합군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응합니다. 2대의 PA-8A가 조율된 공격 대응으로 선회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100개 이상의 고감도 소나 부위를 투하하여 거대한 장막을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청취장치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사냥꾼들입니다. 그것들은 물에 닿자마자 동기화된 핑 시퀀스를 시작하여 국지적인 음향 그리드를 생성합니다. 러시아 함장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는 전자전 장비로 소나부의 업링크를 교란하라고 명령합니다. 몇 초 동안 연합군의 데이터 피드가 깜빡거립니다. 원로함 선교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합니다. 하지만 PPA-DEI는 즉시 주파수 도약 로직으로 전환합니다. 마치 마스터키가 자물쇠에 들어가듯 러시아의 재밍을 우회하는 기술적 대응입니다. 그러고 나서 연합군은 음향망치를 내리칩니다. 미국의 포세이돈 한 대가 저고도로 급강하하여 마크 54 훈련용 어뢰 2발을 투하합니다. 폭약은 없지만 고출력 음향 방출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을 향해 나선형으로 내려가면서 일련의 강력한 음향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킬로급 잠수함 내부는 감각적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잠수함의 눈이라 할 수 있는 4억 달러짜리 소나 어레이는 엄청난 백색 소음의 유입으로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은 폭발물에 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배는 전술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스크린은 하얗게 변하고 센서는 과부하를 알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함장은 끔찍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잠수함은 5분 전에 이미 격침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패닉에 빠진 태각으로 바뀝니다. 긴급 심도 기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기술을 아래로 기울여 1000피트 지점을 향해 급 자망합니다. 소리가 따라오지 못할 온도 약층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버블 스크리닝과 음향 플레이어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블랙홀은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닙니다. 깊은 대서양 해구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눈 멀고 귀 먹은 짐승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합군은 러시아 잠수함을 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단 한 발의 실탄도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사라지자 해수면 위의 유조선 마리나라호는 이제 도간에 든 쥐신새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채 떠다니는 20만 톤짜리 불법 석유 강철섬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정적은 곧 깨지게 됩니다. 영국의 왕립 공군 기지에서 제10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수색 구조팀이 아닙니다. 지옥의 입구로 비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조종사들입니다. 2대의 MH-60 시호크와 한 대의 위협적인 MH-60 리틀버드 일명 킬러 에그가 파도 위 불과 20피트 높이에서 유령처럼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 바로 위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에 러시아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에 바짝 붙어 물보라 속에 숨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마리나라호의 거대한 선미 옆으로 다가서자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선두 시오쿠의 조종사가 장거리 음향장비 LRH를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음향 무기입니다. 열총 쏠리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열총 쏠리다 그저 기대만. 이서태 베븐고리아 합성바드거 오느저때문.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이윤기 본도는 시오쿠의 조종사가.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이윤기 제고 바그버떼 서북의 바고가 종기만입니다. 분리 조종사가.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도면서 바그버떼 서북의 바고가 종기만입니다. 마리나라호의 거대한 선미 옆으로 다가서자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이연기, 도기 무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도면서 바그버떼 서북의 바고가 종기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보면서 바그버떼 서북의 파고가 종기만입니다. 마리나라호의 거대한 선미 옆으로 다가서자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보면서 자기 무게 바느지고 종바 저기만입니다. 몸도는 시오쿠의 조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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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라호의 조고도 음향장비가 장거리 음향장비, 정거리 음향장비.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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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라호의 조종사가 장거리 음향장비다. 장거리 음향장비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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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라호의 조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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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라호의 조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마리나라호의 조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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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라호의 공기 주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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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단순한 확성기가 아닙니다.
마리나라호의 공기 추종사가 공기가 찢어질 듯 울립니다. 유조선 선교 안에서 러시아 선장은 콘솔을 붙잡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로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강 기류가 국지적인 허리케인을 만들어 소금기 머금은 물보라를 창문에 때려박고 800피트 길이의 배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모스크바로부터 멈추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는 엔진을 풀 스로틀로 유지하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해상으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실수였습니다. 나이트 스토커는 2번 경고하지 않습니다. 리틀버드가 기술을 아래로 기울이며 발포합니다. 붉은 섬광탄이 하늘을 가르며 회색빛 대서양을 폭력적인 일출처럼 밝힙니다. 동시에 시오크의 도어 건너가 59경 예광탄으로 경고 사격을 가합니다. 빛나는 탄환들이 마리나라호 뱃머리 바로 앞 수면을 튕기며 마치 액체 유리로 된 지뢰박 같은 흰색 거품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다음 사격은 물이 아니라 당신들의 엔진룸에 박힐 것이다. USCGC 멀로함으로부터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린라이트 실행하라. 이 시점에서 작전은 작전에서 계산된 무력 행사로 전환됩니다. 시오크들이 마리나라호 갑판 바로 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거대한 로터가 디젤 연기와 소금기로 된 시야를 가리는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캐빈 도어가 열리고 네이비슬과 해안경비대 전술법 집행팀이 단순히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시작합니다. 검은 장비와 첨단 장비로 무장한 흐릿한 형체의 오퍼레이터들이 움직이는 갑판 위로 패스트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물리학과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배는 10피트 높이의 파도에 요동치고 바람은 40노트로 울부짖는데 이들은 마치 일요일 오후 산책을 하듯 나일론 로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들의 부츠가 강철 바닥에 닿자마자 비살상 섬광탄 투척이 시작됩니다. 다중 섬광 교란 장치들이 선교와 기관실 진입로에 던져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폭죽이 아닙니다. 국지적인 시야 차단 이벤트입니다. 마리나라호의 선교는 순식간에 700만 칸델라의 빛과 170데시벨의 압력으로 가득 찹니다. 안에 있던 러시아 선원들에게 세상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전술팀은 선교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 시계가 투박해 보일 정도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120초도 채 되지 않아 조타석이 장악되고 스로틀이 차단되며 기관실은 봉쇄됩니다. 마리나라호의 거대한 심장인 만마력의 디젤 엔진이 신음하며 침묵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웃으며 블랙홀 수호자가 구해주길 기다리던 러시아 선원들은 이제 갑판에 엎드려 미국 오퍼레이터들의 잘 닦인 부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4억 달러짜리 전략 호위함이 소나 그리드에 굴욕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커피 한 주전자를 끓일 시간에 자신들의 무적이라 믿었던 유조선이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나라호는 더 이상 그림자 함대의 유령이 아닙니다. 이제 연합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바다 위에 멈춰선 떠다니는 범죄 현장입니다. 함정은 단순히 발동된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한 프로페셔널함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북대서양에서 러시아의 불법 사업은 공식적으로 폐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함대의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붕괴였습니다. 마리나라호와 수백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는 이제 동결 자산입니다. 선박의 제어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재분류되었고 물류적 가치는 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화물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장기화된 전쟁 비용으로 이미 출혈이 심한 대차 대조표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 유조선 한 척을 제압함으로써 연합군은 그림자 함대 전체의 공급망을 훼손했습니다. 마치 시스템 전체의 펌웨어 충돌과 같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모든 보험사, 모든 선장, 모든 중개인은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스크바와 비즈니스를 하는 위험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불법 석유에 대한 프리미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크렘린궁에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키이우 변수입니다. 흑해의 화염 속에서 단련된 우크라이나 정보력이 이제 깊은 대서양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략적 악몽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은 잠수함들을 국경 방어를 위해 철수시킬 것인가? 아니면 유조선을 호위하려다 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패배로 귀결됩니다. 이 작전의 계산서를 따져봅시다. 소나부이 몇십 개와 P-8A 비행시간 비용으로 연합군은 4억 달러짜리 전략 자산을 무력화하고 4,200만 달러어치의 불법 석유를 압수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ROI로 따지면
가장 공격적인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도 푼돈 장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21세기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목소리가 가장 크거나 가장 큰 스텔스 장난감을 가진 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쪽이 이깁니다. 더 나은 펌웨어, 더 날카로운 AI, 그리고 대양 전체를 투명한 덫으로 바꿀 수 있는 글로벌 동맹을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모스크바는 해상 체스판에서 게임을 하려 했지만 연합군이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그랜드마스터 레벨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러시아 잠수함의 지휘관이었다면 끝까지 싸웠을까요? 아니면 퇴각만이 유일한 논리적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분들, 잠수함의 눈을 멀게 한 음향망치와 나이트 스토커의 외과 수술 같은 패스트로프 순선 중 무엇이 더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날카로운 전술 분석은 상단에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